첫 번째 질문인데, 네. 그 직장인분들께서 네. 투잡이 요즘에 이제 많이 붐이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 명의로. 네. 그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이제 뭔지가 궁금한데, 네. 크게 회사에 들키지 않는 방법, 네. 그리고 네. 과도한 세금이 혹시 부과될 수 있다면 그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회사에 들키지 않는 방법은 네. 본인이 티 내지 않으면 사실 회사에서 알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원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안 된다는 거는 그 직장 회사와 나와의 그 근로 계약에 의해서 안 되는 거지. 네. 만약에 회사에서 허락만 해주면 그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고 평상시 근로소득 신고하고 네. 4대 보험 신고하는 거랑 네. 별개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합산하고 네. 뭐 사업자 신고하고 그런 게 별개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본인이 신고하는 게 회사로 통보되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없어요. 그냥 단순히 한다는 것 자체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네. 본인만 티를 내지 않고 한다면 네. 회사 업무에 티를 내지 않는다면 들키지 않을 수 있고요. 네.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고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 네. 이제 건보료라든지 뭐 이런 게 올라서 네. 뭐 회사 총무라든지 경리 이런 분들이 알 수도 있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네. 우선은 이제 직장에서 내는 그 건보료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근데 그 사람이 소득이 높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정산보험료라는 게 나와요. 네. 근데 이때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 정산보험료가 너무 많이 부과가 돼서 이 사람이 우리가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보다 많이 큰 게 이상해서 그걸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죠. 거의 뭐 돈을 너무 왕창 벌지 않는 이상 알기가 힘들다. 네. 그리고 역시 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까요? 개인 소득과 합산이 돼가지고. 네. 아무래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세율로 되는 경우가 많죠. 직장인이 사업자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사업을 해서 조금 돈을 더 벌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많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는 그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애초에 임대업을 하시려면 이제 본인이 재산이 있고 소득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임대업을 하시는 건데 직장 고소득이면서 이미 뭐 38% 40%인 소득이면서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임대는 사업에 대한 비용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병행하면 정말 세금을 많이 나와서 전체 임대 수익에서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정말 없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구매대행도 마찬가지로 사실 구매대행이 그 수수료가 전부 다 매출이 되고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 그럼 그만큼 다 소득에 잡히면 오히려 세금이 너무 많이 부담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회사에서 소득이 많아서 높은 세율을 구간인데 사업을 해서 세금을 또 많이 낸다. 사실 이런 분들은 내가 사업을 해서 고생해서 벌어들이는 그 가치 대비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 내가 얻는 수익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그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맞나. 진짜 그 세율이 만약에 40%까지 그렇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더 버는데 하루 10만원 벌면 잘 벌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금을 따지면 이제 실제로 내 수중에 들어온 건 한 5, 6만원이니까 맞아요. 아니라는 거지.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맞겠죠. 괜찮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아닌 거고. 진짜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죠? 이런 건 회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다양하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또 바로 답변을 또 이게 혹시나 풀렸고. 첫 번째 질문이 그 가족 명의로 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직장인분들이 자기 명의를 안 하고 이제 뭐 와이프, 뭐 친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이렇게 한 분들이 많은데 그 등록 후에 그 다른 가족 중 한 명이 실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게 돼요.
그때 혹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이게 사업자 명의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걸 가지고 명의 위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명의 위장. 네.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불법이고 불법에서 과태료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 세법에서 보면은 이거는 가산세도 명의위장 사업장은 전체 본인의 매출의 1%만큼 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부가세법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칙은 이것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소득 구간을 낮춰서 이게 사실은 탈세거든요. 계속 간이가되죠. 유지하면서 막.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사항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령의 이제 어머니로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저기 그 담당 가나의 세무서에서 알았는지 이제 현장에 나오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분이 할 수 있는가를 본 거예요. 그쵸. 근데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넘어갔냐면 아니 내가 뭐 돈 좀 벌어보겠다고 좀 하는데 어머니 못해가지고 내가 좀 도와드리는 건데 그것도 안 되냐 이러고 싸워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좀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좀 잡는지 아니면은 좀 그래도 좀 인지상정으로 넘어갈 그거 또 그런 여지가 있는지가 좀 그래도 가족이면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 대표가 그 사업장의 일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구분하는 게 제일 좋냐면 그럼 그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실제로 누구 귀속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 사업을 아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딸이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거라서 어머니가 실제로 그 구매 대행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도와서 해도 그게 어머니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대표가 일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실질적으로 딸 혹은 아들한테 간 게 계좌상에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소명이 안 되는 거죠. 과세할 수 있는 거죠. 이 소득이 정확하게 그 대표 명의로서 잘 가지고 어떻게 잘 분리하겠네요. 그쵸. 어머니 통장으로 정산받은 그 수익이 매월 아들한테 간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아들이 실질 사업자로 보는 게 맞죠. 아니 그 합법적으로 주려면 월급을 주면 되겠네요. 그죠? 직원 등록해서. 하여튼 이런 게 있다. 명의이장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걸리면 이제 뭐 탈세기도 하고 불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 사항을 인지를 하시고 걸리지 않는 게 주의사항이 될 것 같고요. 정말 세무조사까지 나와서 금액이 커서 만약에 세무조사까지 나와서 그걸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수익이 누구한테 귀속됐는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소득이 중요하다. 이거는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잘 배웠고 이제 7번째 질문인데 저희 그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이제 매입을 받을 그리고 구매대행은 이제 그 소명 자료로 사용할 카드 결제 대금을 그 내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카드로서 이렇게 결제하고 소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런 결제 내역이 그 소명 자료로서 그리고 매입 자료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실제 그게 내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 맞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그 조사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로는 아까처럼 명의위장 사업자가 아니냐. 실제로는 이 사람 건데 가족 명의로 매입을 했으니까 이게 뭐 가족 명의의 명의위장은 아닌지를 또 보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 그 카드 비용이 이중 공제된 건 아닌지. 그 예를 들어서 가족이 뭐 직장을 다녀서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카드로 공제를 받았는데 이걸 사업용 공부를 쓰진 않았냐, 혹은 그 사람도 사업을 하는데 양쪽에서 하나의 카드 경비로 두 개를 쓴 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중공제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카드 대금을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가족이어도 내가 빌려 썼는데 내 사업을 위해서 쓴 거면 카드 대금을 내가 결제해야 되거든요. 그 카드 대금을 내가 그 결제했다라는 거를 소명을 해줘야 내가 사업 비용으로 내 걸로 썼다는 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이 내 사업에 쓴 거를
입증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입증 과정에서 보는 게 이렇게 3가지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생각도 못한 부분인데 근데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요즘에 간편화돼가지고. 맞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거는 소명자료로서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그쵸. 이제 이게 드러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에서는 공제가 되는 거죠. 실질대로 가야 되는 거죠. 사업용 경비로는 들어가되 소득공제는 받으면 안 됐던 거죠. 근데 소득공제를 실질적으로 그걸 내가 소득공제 저는 이 부분은 아닌데요라고 제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게 신고할 때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 치면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와이프분께서 이제 뭐 가족분께서 직장인 아니면 직장인 아니고 그냥 카드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런 세금적으로 혜택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타인 명의 카드를 써도 되고 그 카드 대금을 내가 보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우리 사업을 위한 경비라는 거를 입증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타인이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까요? 타인이면 보통은 직원 카드를 쓰셔도 돼요. 그래요? 네, 직원 카드를 내가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 사용을 했다. 그러면 대표가 그 직원한테 카드 비용을 보낼 거를 입증해주면 돼요. 가족 같은 경우는 가족 그 카드 결제 대금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그러면 되겠군요. 가족 명의의 카드로 사업을 해도 괜찮다. 대신에 정확하게 그 비용이 내 사업을 위해서 나갔다는 걸 입증하고 그 이중공제를 받지 않게끔 직장인이시거나 그분도 사업자라면은 그걸 잘 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서는 이제 일일이 그 사업자의 그 세부 내역은 파악은 못하지만 전산 자료가 뜨거든요. 근데 이 사업자 앞으로 매출은 이만큼 잡혀 있는데 그 사람 명의 카드로 쓴 비용이 없으면 너무 튀어요, 사실. 뿅 튀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명 자료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를 하면서 제일 주의하는 게 사실은 튀지 않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희는. 세무서에서 일일이 사람이 그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전산으로 분석이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 명의로 쓰게 되면 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질문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8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수 사업자로 구매된 사업을 이제 아까처럼 운영할 때 한 개의 이제 카드로서 그 다수 사업자의 제품 구매 대금을 모두 결제해도 될까요? 이거는 구매 대금뿐만이 아니라 매입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쭤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 뭐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그 개인 혹은 법인 그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은 그냥 정말 단순히 세법상으로 구분한 것 뿐이에요. 세법상으로 사업장을 구분한 것 뿐이지 소득세라던가 실제 그 개인 혹은 법인이 지출한 비용은 인정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명 자료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매입 자료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거는 그냥 관리 목적에서는 이거를 일일이 구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사업장별로 비용을 산출하는 게 중요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구분하시는 게 이제 구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세금만 생각하면 차이가 없잖아요. 세금만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은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없으니까 단지 일이 많아지지. 그렇죠. 이게 이건가? 그리고 이것도 튀죠, 사실. 그렇네요. 맞네요. 튀죠. 한 개 무슨 카드로 왜 이렇게 많아? 이쪽 사업장 계속 환급이 발생하고 이쪽 사업장 계속 이것도 약간 정상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네요. 할 수 있다면, 구분할 수 있다면 구분하시는 게 좋고, 근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 구분하는 게 또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모든 건 실질이에요. 실제대로 확인해 줄 수 있으면 실질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 이제 질문인데 현재 간이가세자예요, 지금 올해. 근데 내년에 이제 일반가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년에 부가세 신고랑 종소세 신고는 그 기준이 혹시 간이가세자인가요? 아니면 일반가세자인가요? 이거는 일단은 내가 신고하는 기간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내년 1월 부가세 신고는 그 시기가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면 올해 1월부터 올해 12월의 매출을 내년 1월에 신고하는 거예요. 네. 올해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네. 내년 1월 부가세 때는 네. 이제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내시는 거고 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일반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네. 내년 7월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내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네. 내년 5월에 신고하는 게 올해의 1월부터 12월 소득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2월이 간이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간이와 일반은 부가세에만 차이가 있고 종합소득세 때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종합소득세도 그냥 간이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냥 똑같네요. 네, 네.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종소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네. 종소세 때는 뭐 간편장부냐 복지부기 의무자냐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네. 그것도 이제 올해 기준으로 내년 5월까지는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박능선생님 마지막 질문인데 네. 그 비상주 이거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그 질문제는 없어요. 네네네. 갑자기 제가 궁금해져가지고 네. 제가 이 사업을 지금 관심이 있어요. 제가 하려고. 네. 근데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걸 많이들 운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한 개 사업장을 임대한 다음에 네. 혹은 매입한 다음에 네. 여기를 이제 호수를 이제 엄청 쪼개는 거죠. 소호 사무실 많이 하죠. 네, 파티션 같은 걸로 다 네. 쪼개놓고 네. 뭐 1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네. 20평이다 그러면 네. 20개 사업자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 비용을 받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네. 그리고 그 사업장을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이 네. 둘 다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실에서 그런 게 되게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이것도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이렇다고 안 된다라는 법도 없어요. 그냥 정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실제 사업자가 맞느냐 아니냐는 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1평 예를 들어서 그 1평 사업장을 진짜 사업장으로 쓸 수 있는 사람도 그쵸. 있는 거고 네. 정말 단지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그걸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현실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거를 사업자를 여러 개를 냈는데 뭐 부가세나 소득세 혹은 법인세 입장에서 네. 세금 차이가 없다면 네. 세무서에서도 잘못됐다고 해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뭐 비상주 사무실을 네. 이용해서 함으로써 뭔가 세금을 뭐 더 줄이고 해서 그 세무서에서 네. 그 실질을 확인을 했을 때 네. 너는 이거는 실제로 사업장이 아닌데 네. 애초에 이거 매출은 당신이 한 게 아니야. 네. 이 사업장에서 한 게 아니야. 네. 뭐 위장이야. 네. 명의 위장이야.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된다면 네.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겠죠. 이건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있다 정도만 이지 이게 뭐 아니다. 불법이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상주 안 하고 네. 비상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네네네. 그런 사업장 형태도 가능한 건가요? 나는 여기 없어. 사업장일 뿐이야. 네. 나는 뭐 집에서 일해. 이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네. 우리가 요즘 저도 이 사업장이 있지만 집에서 일을 하기도 하는 거고 뭐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은 세무서에서 일일이 이 사업장에 대해서 실사를 나오지 않는 것도 현실이고 네. 하지만 나오면 무조건 다툼의 소지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툼의 소지가 있었을 때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았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지에 따라 다르죠. 당신이 그 사람이 무슨 행위를 그걸 함으로써 세금을 덜 낸 게 있다면 부과를 하려고 할 거고 그게 아니라 단지 정말 아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픈마켓을 하기 위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사업장을 구분하는 거지 네. 사업장을 여러 개 낸다고 해서 세금적으로 절대 탈세나 네. 줄어드는 게 없어요. 네. 부가세나 소득세는 다 똑같이 내는 네. 거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 그거를 네.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내가 세금을 쫓겨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쭤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네. 이제 비감일 지역들 네네네. 세금이 종부세가 감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런 문제가 되죠. 나는 실제로 서울에 막 사업장이 대부분 있고 거기서 네. 실제로 일하는데 네. 막 저기 용인 이런 데 막 다 내놨어. 네. 그건 문제가 되죠. 되겠네요. 네. 분명히 될 수 있겠네요. 되죠. 감면 받은 거는 그건 탈세가 되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많이들 하거든요. 비감일 대놓고 그냥 광고를 해요. 비감일 지역 그 비상주 사무실 맞아요. 좀 비싸게 받아요. 다른 데보다. 네네네.
그거는 좀 진짜 내가 안전하게 가려면 좀 피하는 게 좋겠네. 그건 이제 네. 본인들 본인 판단인 거죠. 네. 우리가 본인 판단인데 아무래도 세무서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렇게 홍보할 수 있다는 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게 통하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맞네요. 네. 그게 이제 문제가 크게 안 되는 또 상황이다. 근데 이제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나와서 실사가 나와서 문제를 삼았을 때 남들이 다 하니까 저도 했어요는 사실 안 통하는 거죠. 안 통하지. 제 놈이 안 잡아가요? 쟤는 안 통하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있는 거. 원칙은 안 되는 거고. 원칙은 안 된다. 네, 그렇게 많이 한 게 현실인 건 또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비상사무실은 분명히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은 좀 위험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종소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갖고 있으면 그거는 위험할 수 있다. 네네네. 답변이 잘 됐나요? 네. 오늘 진짜 이거 엄청 길어. 예상보다 1시 30분 더 늦게 끝나는데 많은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회계사님께서 항상 그랬듯이 좀 명쾌하게 답변을 잘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께 아마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정도까지 제가 좀 본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회계사님께, 김종민 회계사님께 많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마무리하자면, 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회계를, 그리고 세무적 업무를 다 한다는 게 사실상 많이 버거워요. 저도 2년간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고, 물론 혼자서 신고한 기간도 꽤 길어요. 그러니까 전 사업자 4개를 2개만 맡기고 있다가 최근에 2개를 더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 이유도 뭐냐면은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제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매출도 점점 더 커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그리고 아주 필요한 내용들은 다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안 돼요. 절대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세금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는 거는 전적으로 회계사한테 난 맡길 거다. 이거는 더 위험한 게 크로스 체크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서 맡기는 것과 모르고 있으면서 맡기는 거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실력 있는 이제 회계사님들께 기장을 맡기고 하면은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정말 편하게 그리고 위협 없이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긴 질문과 민감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김송희 회계사님께서 이제 위노텍스 이 회사는 저희 부자훈련소에 배너가 들어와서 이제 같이 하는 이제 파트너로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뭐 캐시데이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김송희 회계사님께 혹시 기장을 맡기게 될 경우 이제 잘 업무를 처리해 드릴 거니까, 만약에 기장을 맡기실 일이 있다 그러면은 위노텍스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편집하려면은 1이겠네요, 이것도. 1이죠, 1인데